오리엔트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리엔트라는 명령어는 주얼리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명령어죠. 다른 공업용이나 산업용 모델링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주얼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오리엔트라는 명령어는 move라는 툴박스 안에 있고요. transform, orient on surface라는 이름으로 오리엔트라는 명령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리엔트라는 명령어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오리엔트라는 명령어가 실행되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엔트라는 명령어는 먼저 카피돼야 되는 면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카피돼야 되는 물체가 있어야겠죠. 카피돼야 되는 물체는 간단하게 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를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항상 기준을 정해 두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오리엔트라는 명령어를 실행할 때 기준은 탑 도면이 되고요. 탑 도면에서 모든 선택과 실행을 해주고 프론트 도면을 이용해서 어떠한 깊이라든지 사이즈를 정해주게 됩니다. 먼저 탑에서 보이는 카피돼야 되는 개체는 오리엔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최초에 선택해주게 되고요. 자, 이때 엔드점이나 니얼점, 그리고 포인트, 센터, 인트 모든 오스냅 키는 꺼주신 다음에 선택해 주셔야 프론트의 X축 라인에서 포인트가 잡히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리엔트를 사용할 때는 항상 탑 도면을 기준으로 실행과 선택을 해주고요. 프론트에서 X축 라인을 항상 기준으로 깊이를 설정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프론트의 X축 라인은 카피돼야 되는 면의 표면이 되겠고요. 카피돼야 되는 개체는 S축 라인에서 어떠한 깊이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카피되는 깊이가 달라지겠죠? 자, 다시 한번 오리엔트 명령어를 실행시킬게요. 오리엔트, 먼저 카피돼야 되는 개체를 선택하고요. 오른쪽을 누르셔서 포인트는 카피돼야 되는 개체의 기준을 잡아줍니다. 기준은 프론트의 X축 라인에 찍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스냅의 엔드, 니얼, 센터, 포인트 모든 키들은 해제해 주시고요. 그러고 난 후에 서페이스를 정해 주게 되죠. 9를 클릭하겠습니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면 카피가 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그냥 카피를 이용해서 9에다 카피를 한다면 하나 카피해서 로테이트로 기울기 맞춰주고 다시 또 하나 카피해서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맞춰주고 그러게 되면 작업의 수고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죠. 오리엔트 온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볼륨이즘 면 우리가 카피를 이용해서 복사시키기 힘든 면에 쉽게 카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높이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카피돼야 되는 개체를 프론트 X축 라인에서 조금 더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리엔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카피될 개체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을 이용해서 포인트 만들어 주신 다음에 카피될 개체의 기준을 잡아주겠죠. 기준은 마찬가지로 5스냅이 모두 꺼있는 X축 라인에서 잡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피될 개체가 카피돼야 되는 면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9겠죠? 우리가 오리엔트라는 명령어는 항상 탑에서 실행을 시키면서 선택도 하지만 그 카피되는 도면은 프론트, 라이트, 퍼스페시브 모두 이용해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정해준 높이만큼만 카피가 되겠죠. 간혹 프론트 부분에서 선택을 해서 오리엔트를 실행시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기준이 탑인 경우에는 프론트에서 실행을 시키시면 공이 누워있게 됩니다. 오리엔트 온 서페이스 카피될 개체 오른쪽을 이용해서 중심을 프론트 X축에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카피되는 모양을 보면 누워있게 되죠. 이와 같이 라이노에서는 어느 도면에서 명령어를 실행시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지기 때문에 항상 그 명령어에 대한 기준을 잡으시고 실행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실무에 대한 연습 내용으로 스톤에 대한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오리엔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스톤 데이터의 모형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그려줄 거고요. 스냅키를 이용해서 정확한 축을 잡아주겠죠. 실제로 우리가 실무 과정에서 만들어야 되는 스톤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만든 스톤 데이터의 단면을 봤을 때 거들에 대한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라이노에서 어떠한 원본 조각 자리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들 자리는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시도록 합니다. 리볼브를 이용하시면 원형의 라운드 컷에 대한 스톤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스톤의 위치는 프론트의 X축 라인에 거들이 반 정도 잠긴 위치가 가장 적절하고요. 스케일을 이용해서 사이즈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6mm 정도의 스톤이 만들어졌죠. 지금은 스톤에 대한 사이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스톤에 대한 모형을 만드는 방법을 미리 한번 연습해 보세요. 스톤에 대한 단면이죠. 밑에 봉이 달린 이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얼리를 만들 때 R 자리는 중량을 빼기 위함도 있지만 빛이 들어가서 R을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함도 있죠. 그래서 라이노에서 원본을 작업해 줄 때 역시 봉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구멍을 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리엔트를 이용하기 전에 이 구에 커브를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을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하트 모양을 그려볼 텐데요. 자, 앞으로는 어떤 작업을 하던 스냅키를 이용한 정확한 중심,
기준 축을 잡아주고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오리엔트 역시 기준 축을 잡아서 정확하게 대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반만 혹은 4분의 1만 혹은 8분의 1 여러 가지로 나눠서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십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스톤끼리 맞 부닥치지 않게끔만 세팅을 할게요. 중심을 따라서 한 줄을 먼저 세팅을 해주겠죠. 그리고 지그재그로 나머지 스톤들을 세팅해 줍니다. 역시 반쪽만 하면 되겠죠. 정확한 대칭을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양쪽을 다 세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하트의 반쪽 부분은 스톤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반절을 드래그를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릴러를 이용해서 대칭시켜 주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구에서 스톤 모형을 빼도록 할 텐데요. 구에서 스톤 모형을 뺄 때 스톤 모형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에 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작업 시간의 손실이 더 크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100개의 개차를 뺐을 때 한 개가 오류가 나 있으면 나머지 99개도 빠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서 나눠서 빼주는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차집합을 이용해서 구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고 나머지 스톤들을 몇 개씩만 선택을 해서 실행을 시키겠죠. 이와 같이 전체적인 차집합 실행보다는 나눠서 실행을 시켜주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작업 시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지금 이 시간에 했던 오리엔트에 대한 내용은 직접 실행을 시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리엔트라는 명령어 굉장히 헷갈리고 화면을 보면서도 구분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할게요.